영상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대출을 오늘 대출 자살을 한다고 다들 휴가를 내고 세 명이 다 휴가를 내고 왔는데 어떻게 대출 자살은 잘 하셨어요? 한번 해주세요. 네. 대출은 일단 결론적으로 대출 자선은 못했고요. 못했어요? 휴가 다니는데 꽝이네? 저희가 뭐 한 수십 명의 그 이제 대출 상담사 분들께 문자를나 뭐 이렇게 전화를 돌려서 좋은 조건을 찾다가 그래서 이제 또 좋은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조건을 주신 분한테 해가지고 오늘 이제 자살하기로 해서 갔는데 그 막상 이제 한참 썼어요. 처음에 이제 뭐 이거 작성하시면 되고 뭐 계좌 만드시면 되고 그래서 다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뭐 금리 한 번만 더 확인할게요 하는데 저희가 들었던 그 금리 조건이 다른 거죠.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. 사실은 뭐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사실은 다른 데서도 또 그 원래 거의 비슷한 원래 저희가 제일 좋다고 했던 그 비슷한 조건을 다른 데서도 제시를 해줬었는데 거기를 안 가고 여기로 온 이유도 사실 조금의 차이 때문에 그냥 왔는데 갑자기 이제 여기서 조건을 조금 높여버리니까 저희가 다른 데 가는 게 더 이제 나은 거죠.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수익률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계속은 설득은 했어요. 근데 저희가 들은 건 그런 조건이 아니다. 그러면서 좀 그러면 이걸 좀 더 빼줄 수 없냐. 화재보험도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계속 딜을 했죠. 금리 0.1을 깎아주세요. 안 된다고 해서 그럼 화재보험을 빼주세요. 계속 딜을 했는데 이제 끝까지 조금은 내려주셨는데도 저희 기준에 높아서 그냥 그러면 일단 그러면은 좋아요. 그러면 여기가 그냥 뭐 오늘 자설을 안 하긴 했지만 낙찰가의 몇 프로 정도 그거를 해주신다고 하셨던 거예요? 일단은 90%까지. 낙찰가의 90%? 근데 그것도 막상 가니까 90% 조금 안 되게 주시더라고요. 근데 또 다른 데서는 또 계속 연락이 와서 90% 꽉꽉 채워준다 이러면서. 그럼 여기 중도상환 있던가요? 중도상환이 있어요. 중도상환이 한 몇 프로 정도? 중도상환이 저희가 들은 조건으로는 이제 3개 물건 중에 2개를 공동담보로 하는 조건으로 중도상환이 0.4%. 0.4.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0.5%라고 듣고 갔는데 이제 다 0.1%씩 더 높게 얘기하고 뭐 그렇게 금리도 0.1% 높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사인을 안 하고 왔어요. 나는 이 얘기를 사실을 아까 이제 조금 이제 이거 녹화하기 전에 들었는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어요. 왜 그러냐면 어쨌거나 우리는 돈을 빌려오는 입장이잖아.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을이야 을. 근데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. 왜냐면 실제 우리가 조건을 몇 프로에 해주겠다라고 문자 받고 이야기하고 갔는데 막상 현장에 갔더니 뭐 0. 몇 프로 아니면 1%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근데도 어떻냐면 우리는 돈을 빌려야 되는 입장이잖아.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따져보면 또 큰 금액이 아니거든. 그리고 이제 제 입장에서는 또 단기 매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봐야 뭐 그냥 몇십만 원 더 내는 거지 뭐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여러분들 지금 어쨌거나 사인을 안 하고 갔다며. 그래서 아니 난 이렇게 돈을 빌리러 가는데 당당할 수가 있어. 나조차도 맨날 가서 그러면서 뭐 사인하라고 그러면서 막 고개 숙여가면서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0. 몇 프로 조금 차이가 난다고 사인을 안 하고 왔다라는 것 자체가 와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진짜 들어요 진짜. 보통 보면 그냥 그 사람들이 막 어마하게 막 가격을 몇 프로 뭐 올리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? 근데도 이렇게 당당하게 사인을 이렇게 파기하고 나올 수 있다는 이 용기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제 추구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물론 더 좋은 조건에 이제 전화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이제 오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게 이제 단기 목표잖아요. 단기 목표니까 내 조건이 계속 다른 데서도 대출을 해주는 어떤 조건이 있다고 하면 뭐 나와도 되지만 이게 이제 계속 쌓이면 법인에서도 대출이 계속 많이 잡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. 그죠? 그러면은 그 몇십만 원 때문에 굳이 우리가 법무사들 보면 이렇게 책에서도 그렇고 강의에서도 법무사비를 꼼꼼하게 따져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잘 막 따져보면 한 10만 원에서 많이 해봐야 바가지 해봐야 20만 원이거든. 근데도 초보자는 막 눈에 막 불을 켜고 막 수십 군데 막 알아보고 그러잖아. 그러면
저도 이제 초보 시절에 그렇게는 했지만 왜냐면 그렇게 이제 배웠으니까. 근데 나중에 지나면 다 웃겨. 그거 10만 원, 20만 원 아끼려고 그냥 차라리 빨리 하고 빨리 매도하고 이게 더 낫지. 그죠? 그리고 그런 거보다도 어떻게 보면 차라리 세금에서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가 이거를 더 연구하는 게 훨씬 더 낫다. 이런 생각이 제가 선배로서 얘기해 줄 수 있는. 그렇잖아. 그 은행도 먹고 살려고 그냥 0.5% 조금 더 해달라고 하는 건데, 그죠? 네. 그래서 차라리 절세하는 부분을 더 알아보는 게 오히려 돈 100만 원 이상 더 절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더라 이거예요. 네. 그래서 그거 하나 얘기를 하고 싶었고, 그래도 납찰가의 90% 정도고 중도 상한이 0.4%면 뭐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. 그죠? 우리가 일반 개인으로 받아도 요즘 물론 이제 받으신 게 비조정 지역이죠? 네, 비조정 지역이다 보니까 비조정 지역도 그래도 개인으로 받았을 때는 한 70%? 네, 70% 정도 하고 이제 신용도에 따라서 조금 이제 더 플러스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긴 하는데 법인으로 이렇게 받았다면 되게 잘 받으신 것 같아요. 그러면 본인 우리 또 한번 본인의 목표 액수도 괜찮고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. 저는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적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라고 적는데 3년 안에 월 5천만 원이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자라고 맨날 적어요. 근데 그걸 적기 시작하면서 진짜로 알러스트릭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걸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끊임없이 하는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면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지? 그러면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사업도 공부해보고 그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공부를 하니까 시간이 없어요. 회사에서 맨날 정보한 되는 거야 이러면서 시간이 없어요. 시간이 진짜 되게 부족하다는 게 느껴지고 조금이라도 약간 제가 나태해지거나 그러면 꼴보기 싫어요. 자기 자신. 네, 되게 약간 왜 이러고 있지? 너 월 5천만 원 번다며? 이러면서 약간 또 혼자 되게 채찍질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. 네. 3년 후에 월 5천. 네. 그것도 충분히 조금 시간이 한 5년에 5천 있는데 하여튼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난 봐야지. 본인이 이게 우리가 이제 급하게 가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지만 조금 긴 호흡, 제가 얘기하잖아요. 긴 호흡으로 가라. 왜냐면 빨리 가면 빨리 가는 만큼 조금은 자기 스스로 컨트롤을 못하면 지쳐요. 내가 왜 이러지? 그리고 슬럼프도 사실 와. 잘 되면 잘 되는 대로도 슬럼프가 오고 안 되면 더 큰 슬럼프가 와.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나가다가 분명히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든. 그래서 긴 호흡으로 이렇게 가시는 게 가장 자신한테 좋고 내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큰 것들이 정말 보여요. 네? 지금은 우리가 지금 초보 정도의 수준으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라고 하면 내가 어떤 중급이나 고급 이런 정도의 공부를 하고 실전을 만약에 임장을 다니고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게 이제 하나 두 개가 깨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 라인으로만 보여지거든. 그때는 또 수익률이 또 되게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긴 호흡으로 차라리 멀리 어차피 그냥 저는 그렇거든요. 저 원래 성격이 긍정적이긴 하지만 그냥 친구처럼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내가 죽을 때까지 뗄래야 뗄 수 없게 사는 거잖아. 내가 먹고 자고 싸고 해야 되는 거니까. 근데 우리가 그동안 사실 나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동안 너무 관심이 없었어. 너무 관심이 없었고 그냥 부자들만 저거들이 어디로 다 돈을 벌고 막 이러는 거야. 다 막 금수저들 아니야 이랬지만 사실 그 안에서는 금수저도 있지만 흑수저가 성공한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정작 본인이 그동안 가난한 건 내 집조차에도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가 가장 큰 문제였고 그래서 긴 호흡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그 초보자들이 두 가지 질문이 좀 나온 것 같아요. 초보자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초보자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래도 초보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떤 게 좀 더 나아요? 상가도 있고 우리가 토지도 있고 아파트 빌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. 분양권도 있고 재개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생각은 다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초보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떤 종목이 그래도 조금 나을까요?
이제 좀 투자금이 적고 뭐 월소득도 좀 적은 사람들은 이제 조금 빌라나 이런 뭐 그런 거 아니면 아파트 단기로 그냥 일단 자본금을 좀 키워야 어떻게 나중에 뭐 현금 흐름도 또 만들면서도 또 단기로 매매 차익도 누릴 수 있는 또 병행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본인의 상황이 어떤 쪽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. 그렇죠. 자기 형편에 맞는 금액대로 접근을 하는 게 맞죠, 그죠? 뭐 우리가 돈이 없는데 뭐 그 타워팰리스 뭐 경매 나와봐야 뭐 그냥 그림에 떡이지 뭐 어떻게 접근해? 그래 이제 마지막 질문. 자 초보 경매인들은 공부를 많이 하지만 이제 두려움이 되게 많잖아요. 그런 초보자들에게 지금 그래도 여러분들이 거의 한 7개월 이상 선배잖아. 그죠? 7개월 된 선배들이니까, 그래도 좀 해줄 수 있는 날,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, 한번 이야기를 좀 해줘보세요. 초보자들. 왜냐면 지금 계속 공부만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. 네. 네, 한번 돌아가면서. 초보자라 감히 제가 무슨 말을 하겠냐마는 저희도 그냥 어쨌든 하면서 배우니까 생각만 하기보다는 뭐 일단 뭐든 행동으로 옮겨서 강의라도 듣고 책이라도 보고 부동산이라도 찾아가 보고 그렇게 하는 게 결국에는 부딪히면서 배우는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유튜브 당연히 쿡쿡나일쌤 유튜브를 봐야겠지만 유튜브만 보는 것보다는 또 이제 그걸 보고 느껴서 이제 밖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죠. 네. 또, 우리 혜선이. 저는 이 그룹에서 행동대장을 맡음으로써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초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두려움 없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은 해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법원에 가서 퍽 지르지 말고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되지만 공부에서 멈춘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기간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내일 입찰인 물건이 있으면 오늘 공부를 해서 설마 폐차하더라도 일단 다음날 당일이 되면 법원은 가봐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. 가서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를 좀 보고 아 이렇구나. 그래서 약간 연습을 하는 거죠. 폐차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경험을 쌓다 보면 일단 법원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없어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점점 더 투자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. 장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요. 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우리 알로하 스테이츠님 그냥 공부만 하고 사실 끝낼 수도 있겠다라는 저의 선입견을 깨고 그래도 여기까지 지금 온 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이 사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 뭐 본인도 지금 이제 초보 경매 투자자이긴 하지만 또 초보자들 그 되게 두렵잖아요. 그죠? 뭐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두려움을 좀 없애기 위해서 또는 뭐 후배들한테 이제 후배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. 네,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 경매라는 게 이렇게 아예 새로운 분야를 우리가 새롭게 도전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따랐고 이미 수많은 해법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 이미 이제 열심히 알아보기만 하면은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들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.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부자 되신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부동산, 뭐 대출,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면은 진짜 두려움이 엄습하긴 하는데 일단은 이것은 검증되어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길이기 때문에 일단은 믿고 한 번이라도 좀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. 두 번째는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같이 네, 같이요. 그러니까 공투하면 좋지만 같이 이렇게 뭔가 어디 그룹에 뭐 스터디원이든 뭐든 학원에서 만나든 계속 교류를 하든 내가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이미 수 높은 경지에 다다르신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하나하나 질문하면서 따라가기에는 이제 그게 레벨이 잘 안 맞아서 잘 안 맞는데 같은 초보들끼리 이렇게 뭉쳐가지고 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저도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했었으면은 원체 의심이 많고 또 되게 보수적인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잘 못하고 이렇게 묻혔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같이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행복재테크 수업 들으면서 수많은 카톡방에도 초대가 되어 있고 내가 이렇게 조금 나태해지더라도 남들이 이렇게 낙찰받고 이렇게
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자꾸 자극을 받게 돼요. 그치.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는 두려움을 없애고 일단 믿어라. 그리고 최대한 같이 해라. 이 두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아, 싶습니다. 네. 그래요. 다 그 비슷한 게 뭐 이야기는 좀 다르지만, 그죠? 뭐라고 했나? 두려움을 없애고 그냥 실행을 해라. 그거는 다 공통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, 그죠? 그리고 이제 좀 다른 게 있다면 조금 아무래도 혼자 가면 좀 외롭거든. 그리고 내 판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고, 근데 그래도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 머리 저 사람 머리가 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좀 보지 못한 것들을 볼 수도 있고 또 약간 더 다 달랐다가 다르잖아요, 그죠? 네, 그러다 보니까 같이 뭐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같이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것 같아요. 하여튼 뭐 이게 지금 거의 뭐 1시간 이상 지금 해서 뭐 얼마만큼 편집을 뭐 통으로 날려서 이게 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저한테도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정말 이분들한테는 너무 죄송하지만 정말 제가 기대를 안 했던 분들이에요. 그래서 기대를 안 했는데 이렇게 조금씩 막 낙찰기가 막 올라오고 그러면서 어머 어쭈 봐라 막 이러면서 이제 봤던 친구들인데 그러다가 사실은 이제 오늘 와서 내가 이제 나이를 정확하게 알았는데 그 전에는 한 20대 중반으로 봤거든 다. 그래서 무슨 젊은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벌써 돈을 자꾸 벌려고 그러나 이렇게 그런 생각으로만 이제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죄송한데 하여튼 너무 멋지게 지금 잘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고 정말 잘 되실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저도 한번 좀 계속 지켜보고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또 제가 또 이렇게 인연이 돼서 됐으니까 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여튼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